자, 여러분의 잠재된 취업 성공 유전자를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 유소영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삼바. 네. 삼바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네. 좀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엊그제죠. 서해대교를 달리는데, 와, 태풍 삼바의 영향이 아주 차가 휘늘 정도로. 그래서, 동해는 굉장히 피해가 심했겠구나. 네, 역시나 한 1000여 명 이상 이재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전국구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튼 태풍의 피해가 별로 없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유소영 대표께서는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브랜드 관련해서 과제를 내주었더니 이제 그와 관련된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이 자신의 브랜드 만들기가 참 힘들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 좀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취업 DNA를 키워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면접에도 센스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센스 필요하죠. 네. 어떤 내용을 해주실 건가요, 정경호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저번 주에도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피치 3S 법칙, 영국 근대사에서 스피치 잘했던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가 쇼트, 간결하게 얘기하라, 핵심적으로 얘기하라, 두 번째가 센스,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세 번째가 솔트, 좀 더 인상적으로 예시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센스, 그래서 감성, 필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또 유소영 대표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면접의 세부 기준이나 평가 관점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면접은 서류상 양적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두고 이제 질적인 면에서 만족할 만한 사람들을 뽑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따라서 이제 면접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본인이야말로 면접관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겠는데요. 면접관이 면접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면접 시에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곤 합니다. 이제 따라서 오늘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면접 시에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면접 센스가 필요하다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센스 있게 센스를 준비하셨어요. 네. 유 대표님, 어떻게 좀 센스 있게 말하는 방법 없습니까? 저도 참 고민이에요. 네,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듣고요.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듣고 질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온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대기업에서요, 고문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응모자에게 2 더하기 2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기자 출신의 지원자는 22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공학용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더니요, 답이 3.999에서 4.001 사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회계사 출신 지원자에게 그 질문을 던졌더니 갑자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요, 하는 말이 네. 몇 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해서 실제로 고문 자리는 회계사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고문관인가요? 네. 고문관인데요? 예. 네. 정말 회계사의 센스가 좋다고 해야 될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오버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네요. 예, 정경호 대표께서도 만만치 않은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2 더하기 2 하면 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네. 제가 가장 짜증나는 질문이 이런 유형입니다. 예. 약간 좀 넌센스적인 질문,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면접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은 4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과 관점, 생각, 그거에 따라서 답변은 수십 가지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입사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송을 하세요. 아니야, 적당히 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질문들은 정말 구태연하고 면접관들 중에 이렇게 던진 질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 아니, 학교에서는 2 제가 더하기 감정을 1을 아니, 학교에서는 2 더하기 1을 4로 가르쳐 놓고 이걸 가지고 4가 아니게 답하기 원하는 건 조금 질문에도 저가 좀 의도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유머를 준비를 해와서 죄송하고요. 네네. 우선 이제 좀 가장된 유머기는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물론 면접관분들이 화냈어요, 저희 다. 죄송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이제 네.
과장된 유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유머에서처럼 면접관이 무엇을 좀 묻고 있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답변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곤 하지만요.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고 해도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답변은요.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질문을 해놓고 네.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이제 센스를 보려는 그런 거죠. 의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저희처럼 네. 열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그 1 더하기 1은 뭐 창문 이런 거. 네. 참 유치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네. 예. 자, 또 다른 전략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우선 단답형보다는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풀어나가시는 요령이 필요하시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왔을 때요, 책임감이 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보다는요, 실제 대학 생활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죠. 네. 예, 정 대표님, 자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마루타가 된 느낌이 좀 빨리 강한데. 해보십시오. 네.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면접관이 아니라 피면접자로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경호 씨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장점은 열정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학 시절 과대표를 하는데 보통이 통상적으로 MT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MT를 가는데 그냥 몇 명 가지 뭐. 그냥 가는데 끝내지. 근데 저는 50명 중에 49명이 가게끔 제가 과대표로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소하든 또 작든 간에 제 맡은 바 역할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열정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인상을 왜 쓰세요, 마지막에? 네. 갑자기 옛날 생각.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인재라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박재건 MC님의 저는 또. 장점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의 장점이요? 네. 네. 저는 이제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빛을 내는 저의 밝은 인사성 그리고 산전수전으로 요약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저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답변이 항상 똑같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약간 그렇죠? 드는데요. 네네. 면접에서 굉장히 또 센스 있게 대처를 하려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면접자들이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박재건 MC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좀 그보다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다시 하게 되고 그 순간 모면할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면접자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취업 포털에서요, 구직자 1,0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에 8명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8명 했다고 씩이나요? 합니다. 네. 네네. 지금 대부분 입사 지원 동기가 가장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인턴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 직무 경험과 관련된 경험, 그리고 전 직장의 연봉, 그리고 희망 연봉, 경력 연수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추후에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입사와 관련된 부분을 거짓말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면접 볼 때 말고요. 군대 있을 때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어떻게요? 아니 그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대 훈련 기간에 조교를 뽑는다고 태권도 3단 이상 뭐 유단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권도 저기 단증도 없는데 태권도 3단이라고 뻥을 쳐가지고 예 조교가 될 뻔했어요. 아니, 군대에서 어떻게 그런 심한 예. 거짓말 하셨어요? 군 관계자분께 네. 저기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면접 센스 하나 더 알려주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태권도 단증을 거짓말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답변할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네. 장황한 이야기 끝에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지원자에 비해서 분명히 센스 있는 지원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면접관에게 전달을 할 때는요. 먼저 무엇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경호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이야기인데요. 스피치 3S 전략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요소인 센스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센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 가지로 명확하게 좀 나눠드리면 첫 번째
형용사를 좀 많이 쓰시고 부사를 활용을 해서 감성적으로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21세기는 3F 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female, 여성성이 강조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feeling, 요즘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feeling이 강조가 되고 세 번째는 fiction, 뭐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 뛰어난 상상력.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두 번째 이 feeling이 이 센스랑 연동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그 감동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감성적인 표현들을 했을 때 감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센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스피치 법칙 중에서 그 감성적 센스 의미하고 활용의 예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글쎄 이게 예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2005년도에 나왔던 텔레마케터, 소위 말해서 이제 전화로 영업하신 분들의 탑 2, 이렇게 두 분을 뽑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 특별하게 뭐 목소리가 좋다거나 특별하게 말씀을 잘하시는 이런 건 없었는데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표현을 하실 때, 전화로 영업을 하시더라도 표현을 하실 때 굉장히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감성적인 그 단어와 어떤 표현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성 어필이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뇌로 따지면 우뇌와 좌뇌가 있습니다. 우뇌는 감성이죠. 좌뇌는 이성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데이터나 어떤 자료, 근거들의 이성적 데이터도 있겠지만 사람을 감동 주는 건 감성적인 스토리, 그 사람만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형용사, 부사를 많이 써서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반드시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부사적인 반드시가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람이 훅 다가오는 이런 게 좀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어쨌든 알았어요. 예, 네. 그렇죠. 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매 질문에 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테고요. 예. 그러면 면접 질문 가운데서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예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MC님 두 분하고도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면접 예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이렇게 면접관으로 질문하는 그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을 표현하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을 표현하는 단어. 표현하는 단어, 예. 네, 한번 해보실까요? 예, 우리 박정희 MC 딱 본인을 표현하는 단어 한 마디. 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 한마디로 산전수전. 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근데 답변 좋았는데요. 산전수전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딱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용사적인 명상, 형용사적인 표현을 뭐 단어로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용사. 예. 그래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굉장히 가슴이 뜨겁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20대 같은 그런 청춘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흔한데요. 예. 거기에 근거를 붙이는 거죠. 본인을 표현하시는 단어가 열정이다. 그 이유는 하면서 사례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사례가 다 틀리겠죠. 아까 군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좋은 예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열정의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람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십니다. 아까 우리 유성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접관 잘 안 믿습니다. 왜? 다 면접 스터디에서 나오거든요. 다 훈련. 저도 어제 대학 강의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뭐 CS 교육, 무슨 교육 해가지고 다 이게 정형화된 답변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예, 이제 면접관들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때가 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즉석에서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답변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 스토리가 자신만의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되도록이면 형용사적인 부사적인 용어와 단어를 선택하시면서 붙여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답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감성과 관련된 이런 면접의 예가 또 좋은 예가 이제 이런 거죠. 네. 자신의 어떤 포부와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랬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 면접관은 뽑아만 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죠. 무슨 노예입니까? 네? 무슨 저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프로답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추어적인 표현이죠. 네. 정말 프로는 뭡니까? 이건 프로잖아요. 돈을 받고 나의 상품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서로 고민해야죠. 예, 그러니까 나의 장점은 이건데 쓸려면 써라. 나도 이 부분에 자신 있다. 근데 그 포부를 말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입사가 되면 뭐 이러이러한 표현도 좋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딱 두 가지. 반드시 해낸다라는 첫 번째 자신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가속 감정적인 용어 단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아,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럼요. 뭐 면접관도 뭐 확률로 뽑는 거지. 그 80%를 어떻게 걸러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죄송합니다. 이 표현, 방송 표현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표현할 단어를 쓰시고 거기에 사례와 스토리를 이렇게 겹붙이시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면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 면접관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꾸 기법과 화법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커뮤니케이션 3요소라고 해서 내용, 목소리, 바디랭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은 말한 내용보다 말하는 투, 말하는 태도, 말하는 자세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라도 눈빛, 시선, 온몸으로 나 면접을 본다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정경호 대표님 말씀하시는 예. 그 태도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예, 배워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좀. 예, 자 지금까지 정경호 유소영 대표와 함께 알찬 내용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